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31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삼북어린이집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변경 의견 청취 이상 31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 청취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31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정규명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필요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강대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6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907호 2025년도 예산안, 제1908호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06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감액,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반영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월 예산과 순세계 인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 반영된 세입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예산제도 운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32억 원이 증가된 1조 1,32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056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상수입 등 자체 수입은 86억 원이 증가한 1,945억 원이고 지방교부세 66억 5천만 원 감소, 조정교부금 49억 원 증가, 국고보조금 등 36억 원 감소, 도비보조금 등 43억 원 증가 등 이전 수입은 총 10억 5천만 원이 감소한 5,801억 원입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납금 및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1,3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업으로 선정된 5학 현암간 시도 11호 도로 확구장 공사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학 청송간 도시계획도로 중공을 위한 사업비 6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교부된 경기도 흑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10억 8천만 원, 스마트 축산 실습시설 지원사업 6억 원, 농작물 재보험 지원 6억 8천만 원, 영유아 보육료 7억 3천만 원 등 국도비 내시에 의한 증액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예비비 26억 4천만 원 감액, 공무원 연금 및 사례보험 부담금, 보수, 초과근무수당 등 집행잔액 63억 원 감액, 각종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억 원을 등을 절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73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원 감소한 21억 3천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천만 원 증가한 4억 2,5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5억 원 증가한 837억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 2천만 원 감소한 25억 3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억 9천만 원 감소한 12억 3천만 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 특별회계 7억 6천만 원 감소한 56억 원, 한강설리기 군설도 선별사업 특별회계 2억 6천만 원 증가한 140억 원, 수소사업 특별회계 21억 1,850만 원이 증가한 467억 7,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요한번호 1915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 관련 사항으로 국세 징수율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2025년도에도 내국세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감소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인하되었던 개별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하와 유류세 인하 정책이 종료되어 원상 회복되고 꾸준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소유분 및 담배 소득세, 담배 소비세, 주민세 등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부족한 재정 상황 속에서 불효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고, 효율적 예산 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결정을 통해 공약사항 이행, 시민복지 예산, 지역 특화사업 육성, 그리고 미래 먹거리 마중을 위한 기반시설 및 관광시설 정비에 대한 지출 수요는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23년도부터 계속되는 교부세 감소 상황 속에서 여주시는 극심한 재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행정 수요 속에서 급격한 세출 규모 축소는 행정과 지역사회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기에 2024년도 마무리 추경에 적극적인 세출 절감을 통한 재원 확보, 숨은 새 입원 발굴과 특별하게 재원 회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한 재정 운영 등 여러가지 행재정적 제도를 활용하여 전년도 수준의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19페이지 2025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4년 본 예산 대비 564억 원이 감소한 9,809억 원입니다. 일반에게는 금년보다 61억 원이 증가한 8,176억 원입니다. 참고로 시 자체 사업에 대하여는 194억 원을 삭감하는 등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으나 국도비 매칭 사업 규모가 255억 원 증가함으로써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625억 원이 감소한 1,633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7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457억 원입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2024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1억 원이 증가한 1,477억 원, 세외 수입은 15억 원이 증가한 249억 원, 지방교부세는 84억 원이 감소한 2,081억 원, 조정교부금은 6억 원이 증가한 96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136억 원이 증가한 2,054억 원,
도비보조금은 16억 원이 감소한 608억 원,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 수입금 및 내부 거래는 7억 원이 감소한 7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고 대략적인 편성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가장 예산액이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서 전체 예산 중 3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186억 원이 증가한 2,826억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및 현금성 복지예산 기준단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노인 일자리 수당 등 국고보조금과 매칭 시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문화 및 관광 분야 16%, 농림해양수산 분야 2.6% 등 예산액이 증가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마이너스 31.6%, 교육 분야 마이너스 38.9%, 교통 및 물류 분야 마이너스 9.9% 등 예산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축소가 아니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확대 약정 종료, 기숙형 명문학교 공약사업 투자 완료 등 행정환경 변화에 의한 감소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기타 특별회계 편성 규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금년 대비 4,500만 원 감소한 20억 8천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 금년 대비 200만 원 감소한 1억 1천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 6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금년 대비 29억 3천만 원 감소한 586억 2천만 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금년 대비 29억 2천만 원을 증가한 4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금년 대비 4억 6천만 원 증가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운영을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 146억 9천만 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20억 원,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7억 8천만 원,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73억 7천만 원,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0억 8천만 원, 전청교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7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 준설도 선별사업 특별회계에 금년 대비 44억 5천만 원 감소한 44억 7천만 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금년 대비 1억 8천만 원 감소한 1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91억 9천만 원 감소한 237억 2천만 원, 하수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억 7천만 원이 증가한 22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 자세한 사업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번호 1908호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16개의 기금을 운영 중이며 2025년도 운영 규모는 금년보다 115억 2천만 원이 감소한 2,008억 5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에 1,173억 1,5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에 136억 8,800만 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총 운영액이 1,310억 30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21억 2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5,200만 원, 고향사랑기금에 2억 2천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85억 6,400만 원, 공익재산관리기금에 12억 1천만 원, 문화진흥기금에 3억 1,200만 원, 체육진흥기금에 39억 7,700만 원, 노인복지기금에 15억 700만 원, 자활기금에 2억 3,200만 원, 양성평등기금에 1억 7,700만 원, 농업발전기금에 44억 9,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35억 2,400만 원, 청사관리기금에 426억 9천만 원, 5개 광고 발전기금에 5억 8,700만 원, 식품지능기금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권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피선 의원님, 정병환 의원님, 정기명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약 그리스공화국 팝하고 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호영입니다. 의안번호 1902호 그리스공화국 파파고 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그리스공화국 파파고 홀라리고스 약칭으로 해서 파파고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시와의 상호 실질적 관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교류 증진으로 유럽 지역의 교류 교두보를 마련하고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보훈 외교 등을 위한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그리고 193조 그리고 여주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체결 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교류국가 다변화의 필요성 대고 현재 여주시는 일본의 진남정과 상봉정 두 곳과 우호교류 중입니다.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보훈 외교, 양도시 즉 한국전쟁 참전비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로서의 여주시 위상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함입니다. 그간 교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25일 스타마티스 그리스 국회의원 그리스군 참배를 와서 여주시장님과 면담을 했고 그때 당시에 7군단에 있던 대대장들이 교체되면서 한 30명 정도가 참배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해서 그리스로 돌아가서 총리실에 보고를 했고 그리스 총리께서 파파고시의 여주시와의 교류 제안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0일 파파고 시장 일리아스 아포스톨로폴로스가 주 그리스 대한민국 대사에게 여주시와의 자매결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먼저 구두로 표현했고 서면으로 저희 대사관의 공문을 접수해서 1월 15일 그런 제안이 들어왔으니 여주시의 의사와 여주시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의사를 따라서 1월 15일 여주시가 대사관을 통해서 파파고시에 여주시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는 내부적으로 서한문, 그 다음에 자매결연 초안, 자매결연 의지가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메일로 대사관을 통해서 주고받았고요. 올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주시 국제교류 추진단 7명이 그리스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체결 의지가 정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분야를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지 구체적으로 실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실무협의 실시한 내용은 11월 12일 날 의정의 날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매결연 추진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난 10월에 가서 했고 또 시의회에 11월 12일 날 결과보고를 드렸고 오늘 시의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시의원들께서 체결을 동의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 체결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지난주에 그리스 파파고시에서 내년 2, 4분기 중에 여주시를 방문해서 체결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번째 자매결연 협약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양 도시의 관계를 상호 유익한 협력 관계로 확대 및 발전시키자라는 내용과 보훈,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농업, 보건행정, 여성, 청소년, 행정 등 각 도시에 필요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교류 협력을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동 관심사 및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 협의하며
중점 교류사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보훈, 경제, 또 청소년, 행정, 문화예술, 체육 등 분야별 교류로 실질적 교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지방도시 간 정보와 지식, 공유 및 그리고 인간교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합니다. 문화관광 교류를 통한 지방 간 우호 중진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유럽 문화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시에 있는 파파고시와의 교류가 여주시 교류를 갈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교류를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자매 교류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쪽 총리와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만큼 정말 의지가 있는지 지난번 추진단 방송을 통해서 재확인한 결과 자매 교류를 해도 괜찮다는 저희 여주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의회 상정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의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시선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의장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파견을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셔가지고 할 만하다,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셔가지고 동의안을 내셨는데요. 도움이 될 만한 또 교류 효과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거기 파파고시에 그리스군 참전비가 있다는데 왜 있게 됐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결과를 내셨지만 또 우리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이건 조례지만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거나 지역 여건 등이 비슷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면적을 보면 저희 여주시 1.2% 되거든요. 여주시 인구도 40%, 여주시 인구에 대비 44,000. 그래도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라고도 근거심을 주도시킨 것은 이 파파고시가 서쪽 산 기슭에 위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게 되고 그쪽 파파고시도 저희 여주시를 방문해야 되는데 또 지난번 설명 때도 그렇고 이 작은 도시에서 그런 교류가 원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 여건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짧게 답변해주세요. 짧게.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에서도 참전, 무명용사에 대한 참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가치 있게 해서 국회의사당 앞에 무명용사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 참전해서 195명의 전사자들을 기념하는 게 코리아 전쟁이라는 것도 명시해 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리스 파파고시에 그리스군이 대한민국이 참전했다는 참전기가 저희 보훈청에서 아마 그리스 쪽에 16개국 참전하는 나라마다 다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는데 파파고시에서 자기네 공원 안에다 설치하겠다 자원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여주시에 그리스군들이 처음에 저희가 참전했을 때 부대가 있었던 가나면 화평리 부근에다 참전기를 저희도 그리스군 참전기가 있게 된 거고 그걸 기념으로 해서 아마 총리께서 그리스 총리께서 파파고시에 참전비가 있는 여주시와의 교류를 제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7제곱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시내로 따지면 홍문리, 창리, 상하동, 시내권하고 역세권 정도 큰 그 정도 규모, 저희 시내권으로 발달된 그 정도 규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146개 법정리 중에서 평균으로 나는 4평방미터가 되는데 한 개에 법정리 좀 중간되는 이 두 개 정도 합치는 크기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신시가지로 하면서 아테네시에 속해 있고 북서쪽 산기시라고 되어 있는데 막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아테네시와 다른 시와의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아테네시는 구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높은 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현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가 44,000인데
대부분의 주택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 내에 관광지는 없고 맞은편 시내 쪽으로 가야 관광지가 주로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실무 협의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쪽에서는 청소년 교류, 그다음에 문화예술, 체육 교류 이런 분야를 좀 원했고 자기네 쪽으로 와서 K-팝이나 이런 체육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교주는 상호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연으로 방문하고 또 한국을 방문해 주실 것을 1년에 한 번씩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네, 부장님 답변 되셨죠? 네, 이상한도 의원님. 네, 다른 의원님, 네, 유필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지금 자매결연 한 곳이 일본에 두 곳 하고 그리스까지 치면 세 곳이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요. 아시겠지만 2002년도 지방자치법 개정하기 전에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 전에 교류했던 곳은 우호교류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호결연건, 자매결연건 용어의 시적 차이 보이지 내용은 실제로 같은 거죠? 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자매 결혼을 해서 상호 교류를 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체육 청소년 그걸 경전제로 가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올 때는 우리가 비용을 대고 갈 때는 거기서 비용을 대고 이런 것도 보통 이루어지나요? 네, 그것도 실무협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항공기는 가는 쪽에서 부담하고 체제비는 초청한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뭐 실행계획 구체로 잡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대략 가고 오는데 그러니까 1년에 어느 정도 재원이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이번에 갈 때 비즈니스석 말고 이코노미석으로 했을 때 저희 대략 한 160만 원 정도 왕복 들어간 걸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들어가는 1인당 들어가니까 왕복 항공권하고 체제비를 그쪽에서 부담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서 물론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대부분 한 10명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면 1,600에서 2,000 정도 방문할 때마다 항공료 정도는 정상. 예, 그럼 매해 오건 가고 한 2천만 원 정도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팝하고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하는 대로 팝하고 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화 2024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입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1910호 2024년 여주시 자문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입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0조, 130조 제5항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문기관 운영 현황, 자문기관 정비 및 운영 중점 사항, 자문기관 운영 및 정비 결과, 그리고 2025년 자문기관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자문기관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기관 설치 등 운영 방향 및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기관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하며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합니다.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문기관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또 경기도위원회 정비 실태 조사 및 월별 정비 실적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고요.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여주시 위원회 현황 조사를 했고 5월에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강조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쪽에 다음 페이지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123개입니다. 상설 107개, 비상설 16개입니다. 미구성위원회는 임기가 종료됐거나 아직 신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상설위원회 연간 회의 개최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 107개 위원회가 개최를 했고요. 참고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0개 정도 있는데 법적 의무적 위원회 구성이라 어찌 정비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가장 많이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로 191회,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 61회, 그렇게 순서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수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127개에서 통폐합, 신설, 누락, 구성 포함해서 올해는 현재 123개로 4개 정도가 줄었고요. 위원수를 말씀드리면 전체가 총계로 1,324명이고 당연직 위원이 477명, 위촉직이 847명으로 중복위원인 619명, 중복위원을 빼고 619명을 빼면 위촉 중복 중인 위원은 228명 정도가 됩니다. 중복 위촉 위원 수는 참고로 2023년에는 8개의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3분이었는데 올해는 1분, 그리고 7개 위원회는 작년에 1분, 올해 1분. 전문가가 여주에 적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은 중복돼서 있고 저희가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 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잘 정비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줄여나가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위촉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31개가 미준수했는데 올해는 23개를 더 줄였고요. 최대한 비율을 맞춰서 나가려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자문기관 정비 및 중점 운영 사항을 말씀드리면 청년층의 위원회 참여 방안을 보장하기 위해서 10명 이상 위촉직이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년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고 청년층 포함하여 위원 위촉 시 부서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신설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법령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는 신설을 제한하고 있고 기존 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이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적극적인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 있고 정비 대상 위원회는 실적이 저조하거나 외부 협의체를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위원회 인력 풀을 운영을 해서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홍보, 또 위원을 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접수하고 있고요. 일정 자격, 또 거기에 맞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인력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기관 운영 및 정비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2023년 위원회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다음 쪽에 참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연속 위원회 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 특별 교부세를 2023년 정비에 1억, 2022년 정비에 2억 5천을 해서 3억 5천을 받았습니다. 위원회 관련 사전 협의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회 조례 재개정 시 반드시 위원회 정비 협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는 저희 인력 풀을 추천해서 그 전문가로 위촉이 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여주시 위원회 인력 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말은 52명, 현재는 59명으로 7명이 증가한 상태고요. 위촉위원 관련 명단은 그 부서로 9회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여주시 위원회 인력풀 자체 점검을 통해서 자격이 있거나 또는 너무 먼 지역에 있는 위원들은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자문기간 운영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2025년에도 올해와 같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서 적극적인 자문기간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자문기간 정비대상위원회에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정비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한 비상설화 전환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또 위원회 위촉 시 사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인력풀 확대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각종 위원회 시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제도 미준수 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시행으로 반드시 위원회 재개정할 때는 정비할 때는 저희 과로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필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지금 오늘 출석해서 자료를 봐가지고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 2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요. 지금은 성비 비율 노력해야 한다가지고 노력한다 해서 의무적으로 이번에 바뀐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2페이지를 보면은 위원수에서 맨 아래쪽 하단요. 성별이 여성이 39%로 돼 있죠. 네. 근데 3페이지 보면은 여성 위원 위촉 비율, 양성평등 위촉 비율 미준수가 23개예요. 작년에 올해 12월 남녀 합쳐서 23개예요. 그 23개면은 거의 위원회 총계 113개 중에 한 20% 정도가 지금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대략 그 정도입니다. 그게 맞추는 게 권고적 효력이 아니라 의무적 효력을 했는데 올해 안에 성비 잘 맞추지 않으면 다 여주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위배되는 위원회가 지금 20% 가까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 정비를 올해 잘 하셔야겠어요. 조례 공부할 때 부정효력 발생한다고 하니. 네, 그 말씀을 좀 드리면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서 저희한테 이제 협의가 아직 안 들어왔고요. 또 이제 위원님들의 그 위촉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강제로 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성비를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 조례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게 법체인적의 원리가 행정기본법에 명문은 들어왔잖아요. 근데 조례는 이번에 통과가 되면은 맞춰야 되는데 법 규범은 의무적으로 맞추라고 해놨는데 여주시 법현실은 못 맞추면서 조례 위반하는 행위가 상당히 정도 지속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논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운영위원님들의 운영 기간, 위촉 기간 동안은 100% 마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법 행정이 당분간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불법 행정. 불법이라기보다는 경과 규정을 좀 둬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례에 경과 규정이 있을까 하면 못 되고 일거는 맞는데 그거 경과 규정 안 됐으면은 효력 발생 발효 시점을 수정하는 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시죠. 위촉위원회 수가 1324명이잖아요. 그중에 이제 중복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619명이면 지금 50%가 훨씬 넘는 분들이 이제 중복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부탁드릴 거는
첫 번째는 조금 전문적인 사람들을 더 찾아보는 고려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사람이 3-4개씩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중복위원은 좀 요번에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전문적이고 조금 더 그 분야에 좀 잘 참여할 수 있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좀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심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아무래도 사람 수가 문제인 것 같아서 인력풀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인력풀은 상시 모집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홍보 방법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마을 이통장님들 회의를 가면 집행부에서 내려간 부서별 회의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해서 혹시 홍보를 해보시지는 않았는지. 왜냐면 마을로 이전에 오는 대학교수 출신, 회사 간부 출신, 이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신데 추천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의견 드려봅니다.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위원회 자료 만들 때, 또 홍보 자료 만들 때 참고해서 홍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년도 필수 요건이 되다 보니까 지금 드러나 있는 청년위원분들 위주로 중복 위촉이 될 생각도 보여져서 그런 부분에서 미리 인력으로 늘려놓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4년 참여기관 운영 현황 보고일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일건을 선정합니다. 홍보감사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사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 담당관 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09호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여주시 옴부즈만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도의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오늘 그간의 운영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옴부즈만 운영 개요부터 홍보활동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조 옴부즈만 운영 개요입니다. 여주시 옴부즈만 제도는 국대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여주시 또는 시 소속 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제3자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사 판단하고 시정 권고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 및 권리 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옴부즈만은 3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각각 법률, 행정,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회의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회의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조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13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접수 경로는 방문 접수가 11건, 우편 접수가 2건입니다. 민원 분야별로는 도로 교통 관련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 축산과 도시 환경, 일반 행정 관련 민원이 각각 2건, 도시건축, 기타 민원이 각각 1건입니다.
민원 처리 결과는 4건은 상담 종결로 마무리되었으며 4건은 민원의 요청을 고려하여 심의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5건은 사안이 옴부즈만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인간의 관계로 각하 사례로 처리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처리 현황은 그쪽부터 14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4조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시책 운영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가지 주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옴부즈만 제도 운영입니다. 그간 저조한 실적을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상담 및 시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4년부터 읍면동을 5개 번역으로 나누고 번역별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총 3회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11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1회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번째로 청문 주제 지원입니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청문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각 부서의 외부위원 선정 부담을 덜기 위해 옴부즈만의 전문 분야별로 청문 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문 주제 지원 제도를 통해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높이고 처분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정과, 보건소, 하청과, 문화예술과 등 총 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조 옴부즈만 제도 후보활동입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홈페이지, 소식지, 언론 보도는 물론 밴드,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등 SNS를 활용하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리카 홍보 배너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소속기관에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제도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단순한 민원 접수 창구를 넘어서 시민의 권익을 지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옴부즈만 운영사항을 보고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단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 1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1911호 장기 밀집된 도시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보고 근거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부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 권고제도가 2012년 4월 시행됨에 따라 매년 10년 이상 등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 및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해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은 총 1,229개소 746만 9,000제곱미터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집행이 완료된 곳은 1,171개소
7,432만 제곱미터이고 미집행 시설은 58개소 37만 제곱미터입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사항은 미집행 시설 58개소 가운데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 26개소 21만 5천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로 22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1개소, 유통업무 설비 1개소입니다. 이 중 해제하고자 하는 도시의 시설은 도로 부분으로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거나 부분 개설된 도로 이용이 가능한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을 금해 해제하고자 하며 해당 내용은 추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치되는 이 집행 도시계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도시계 시설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남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정자료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 세부 관리 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사유 저당권 침해 및 인원 해소를 위하여 결정된 도시계 시설의 추가 해제나 변경 등 공고안을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필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양 보내드리려고 보고 싶어요. 이것도 뭐 제가 미리 모델도 보고를 마시려고 와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금 58개소가 있다는 쓰면 37만 제곱미터 장기 미집행 시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뭐 매수 청구라 이런 거 들어오는 것 없이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매수 청구는 지금 해마다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도 3건이 들어와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 청구 들어오는 것들은 그 예산, 그때 예산을 세워서 매수 청구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료 좀 나중에 한번 따로 좀 여기 있을 것 같긴 한데. 매수 청구는 여기 없는데 그거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문의 장기 집행 시설 치면은 쭉 많이 뜨잖아요. 어디 청중 어디는 그거 다 보상해주면 1년에서 다 써도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걸 그때 이렇게 풀거나 해제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정된 도시의 시설 도로인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기반 시설이 좀 취약한 지역들에 대해서 미리 도시의 시설을 결정해 놓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관리를 하고는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해제를 하는 이제 지역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추가적으로 만약에 도시의 시설이 필요가 없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해제 공고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향후에라도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의 시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는 해마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매수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매수 청구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은 그 해에 다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해에 예산 세워서 보상 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세 군데는 갖고 있다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해제된 거죠. 지금 현재 해제를 저희가 드리는 세 군데는 사실상 이게 농어촌 도로도 아니고 이게 현황도로에다가 그냥 묵묵길의 그런 도로가 좀 사실상 결정되지 않아야 할 그런 도로가 좀 결정되는 게 있어서 이 세 건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해제를 좀 확보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 해제면서 그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해줄 그 비용 어느 정도 나와요? 세 건 합치면? 지금 사실상 해제하고자 하는 데는 현황도로로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두 군데고요. 하나가 이제 사유지가 조금 있는 건데요. 사유지가 한 군데 있는 데는 지금 금사에 이제 옛날 나루터로 내려가는 현재 길입니다. 이것도 나루터 내려가는 길이라서 도시계획도로로서의 근거는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해제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현황도로로서 관리 사유지는 그렇게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 그 토지의 시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도랑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들은 지금도 우리 그 건설과 지역개발팀에서 부산 시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확인을 해서 별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 좀 살펴보셔가지고 필요없을 것 같은 거 일찍 해제하고 일찍 보상해줘야지 그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시계도로를 함부로 좀 폐지하기는 좀 저희가 힘들어서 향후에 또 그 도로를 결정하고자 하면 그때 가서는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이상 도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해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설계를 해서 시식의 인가라도 받아서 보상 좀 중간중간 좀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저랑 이거 갖고 얘기했는데 그때 없다 했는데 특채난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기명 의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잘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잘 추진하셔서 실효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의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